이번 시간은 43페이지 가겠습니다. 취소 일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 사유는 뭘까?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총칙은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인지, 그러니까 뭐가 되지 않는 것들이요, 유효가 되지 않는 것들은 무효 취소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사유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이다 라고 일단 기억하세요. 제착사강, 키워드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다 의미를 붙이자, 그런 뜻이에요. 쟤는 제한 능력자를 의미하고요, 착오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기, 강박당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유는 무효 사유다라고 연습하는 것도 방법. 정답 찾는 기준, 총칙에서는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가 아니면 무효다라고 기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한 능력자, 착오가 있고 사기, 강박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이 취소라는 것은요,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취소의 단계를 보게 되면, 취소는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 후 뭐다?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로 보고요. 일단 유효로 보고, 이제 실제로 뭐 하게 되면, 취소를 한 후가 되면, 확정 무효가 된다. 보통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쁘게 표로 딱 목차가 딱 나오듯이 표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불성립 반대는 뭐다? 성립했고, 성립한 다음에 효력이 없다, 무효. 효력이 있다, 유효. 이 중간적인 성질 갖는 것이 바로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은 취소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효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쪽 시켜주는 그런 중간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효로 갈 수도 있고 유효로 갈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무효로 가게 되면, 첫 번째 누가 취소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누구에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경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책자 43페이지 가시면, 페이지 43페이지 가시면 거기 조문이 쪼로로록 적혀 있습니다. 제1 취소 효과를 맨 앞에 내놨군요. 그건 이제 141조 취소의 효과고, 취소권자는 140조가 없네요. 취소 효과만 나왔네요. 그래서 140조가 있고요. 141조, 142조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제일 높였네. 그래서 누가 취소를 하는가 하는 취소권자의 문제가 있고요. 또 취소의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의 뭐다? 효과. 취소 뭐다? 효과.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겠죠. 효과. 그래서 무효가 되는데, 그때부터 무효가 되진 않고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취소를 하지 않겠소, 포기하겠소 하면 이리로 갈 수 있죠.
이 취소 포기용으로 고친 말이 추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소 포기한 적은 없다. 취소 포기한 적은 없다. 근데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하면 갑이 좋든 싫든 을이 좋든 싫든 취소 포기로 간주하겠소. 취소 포기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스스로 원해서 포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법률 규정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일정 기간 취소를 안 하면, 일정 기간 취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취소권 소멸시켜 버립니다. 취소권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 소멸로 인해서 확정 유효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원해서 추인, 법률 규정, 법정 추인, 취소권 소멸로 확정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볼게요. 취소권자부터 본다면 취소권자에서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도 능력자가 되기 전, 능력자가 된 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면 대표적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그래서 이 미성년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홀로 취소할 자격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정만 존재합니다. 법정 대리인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 조심할 것은, 비교할 것이 임의 대리가 있어요. 임의 대리는 당연 취소할 수는 없고요.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건 받아야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 하시고요. 두 번째 얘기죠.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취소의 상대방. 의 토지가 을로 가고, 을이 갑을 사기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토지가 병까지 갔다라고 봅시다. 토지가 굴러서 병까지 갔다라고 봤을 때, 갑이 취소할 때는, 취소는 처음 계약한 을이지 건너간 전득자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기억해 두세요. 심수봉 노래에 그때 그 사람한테 한다는 것. 처음 계약했던 그때 그 사람한테 취소하는 거지, 이런 연결된 특별 승계인 또는 전득자 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한테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취소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은 뭐가 된다?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들고 병한테 가서, 선의도 박살을 내고 악의도 박살을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제한 능력자 취소고요. 제한 능력이고요. 선의는 노타치, 선의는 못 건드리고 악의만 개박살을 낼 수 있다면
요거는 차고 사기 강박입니다. 재착 사 네. 선 꽝 쳐버립니다. 제한 능력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 이유는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주세요 하고 뭐 들어가는 거죠. 네, 부당 이득 반환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제한 능력자만큼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네, 제한 능력자만큼은 네, 부당 이득 반환 범위가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 네, 불문 구별하지 않고 네, 현전 이익 반환하면 된다라고 특칙을 두고 있고요. 네, 밑에 차고 사기 강 네,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선의, 악의 구별해서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이는 현존 제한 능력자는 네, 특별 보호하기 때문에 선악 불문 있는 착사강은 선약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네, 이거는 이제 무효로 갈 때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무효.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유효로 가는 얘기죠. 유효.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취소권자 있고, 취소의 방법 있고, 취소의 상대방 했고요. 취소의 효과 이렇게 있고요. 제3자에 대한 관계 제가 여기다 쭉쭉쭉쭉 적어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길 가봐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 네, 첫 번째. 네, 취소 포기하면 됩니다. 취소 포기. 네, 취소 포기하면 됩니다. 네, 스스로 원해서 네, 취소 포기하겠소. 취소 포기하겠다. 네, 이 용어가 뭐냐면 원래 이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네, 추후로 이야기입니다. 이때 취인 뜻이 뭐다? 여기서는 네, 취소 포기의 의사표시다. 그러면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한다는 이 말 속에는 취소권 존재를 알고 있다는 얘기를 전제로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취할 때는 특징이 있고 성년자가 됐고 성년 후가 되죠. 그럼 미성년자 옆에는 누가 계신다?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겠죠. 미성년자,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법정 대리인 A, B가 있다. 당연히 동의 없이 계약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께 상속받은 토지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팔아먹었다. 이런 상태에서 미성년 상태에서는 네, 아까 취소 자격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미성년 상태에서 추인 자격은 줄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확정 유효를 만들 자격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위에 법대는 법정 대리인이야 당연히 네, 내용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때 이 성년되는 시점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더니 이렇게 표현한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년되면 네, 미성년 취소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19세가 되면 취소 원인이 땡친다 그런 얘기죠. 땡친다, 설 취소 원인이 소멸한다 표현했고, 미성년자는 땡 전이네요. 땡 후가 되겠네요. 네,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 상태에서는 취소는데도 추인 자격은 없다. 취소 원인 소멸 전 위에 계신 법대는 취소 추인 다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성년된 후 취소 원인 소멸 후 비로소 무슨 자격이 들어간다? 추인 자격이 있다.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죠? 네. 성년된 후, 네. 뭐, 취소 자격 있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실은 19세가 되면요, 법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대는 더 이상 역할이 없습니다. 성년 되면 법정 대리인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년 되면 법정 대리인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존재할 뿐. 그래서 조심할 것, 성년 되기 전, 즉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 상태에서는 취소는 할 수는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도 취소 원인 소멸 전 19세 전 법대는 추인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취소 포기할 때 네, 결함 없는 상태에서 하시라. 그런 뜻이 될 겁니다. 네. 착오 상태, 착오를 안 후, 사기를 안 후,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법정 추인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제도. 그래서 이 법정 추인은 취소권 존재를 인식 유무를 물을 필요가 없죠. 취소권 존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불문이에요. 사유만 있으면 뭐가 된다? 취소 포기로 간주한다. 이것도 기준이 있죠. 네, 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 잡아야 됩니다. 여기 추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상태에서는 해봐야 법정 추인이 나오지 안 된다는 거고요. 성년이 돼야지 추인 자격이 있듯이 이때 해야지 무슨 추인이 된다? 법정 추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미성년자가 성년된 후 이겨서 하면 됩니다. 전투 경찰 들어가서 간단합니다. 뭐 돼서요? 네, 전경 들어가서 청양고추 먹다 제지당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 미성년 상태에서 여기서 전경돼서 청양고추 먹다 제지당했다 이것은 법정 추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돼서? 성년돼서 취소하지 않고 전부 일부 이행 전입니다. 전경돼서 청양고추 먹다 제지당했다라고 돼 있어요. 전은 같은 겁니다. 네, 전부 이행하는 경우고요. 일부도 상관없습니다. 고칠 경 고칠게, 경계는 고칠 경 고칠게 새로운 합의, 청은 이행 청구, 양은 권리 양도, 제는 담보 제공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강제 집행을 얘기합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년된 후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법정 추인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석상 상대방이 할 때, 지금 이거는 취소권자고요. 네, 상대방이 할 때 법정 추인이 아닌 것, 이게 주로 시험범위 됩니다. 상대방이 할 때 법정 추인 아닌 것은 요 청하고 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 아님. 네, 요게 이제 시험 볼 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정 추인돼도 확정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 상태에서는 법정 추인이 안 된다는 거. 물론 참고로 법정 대리인이 하게 되면 당연히 법정 추인이 되겠죠. 법대는 추인할 수 있으니까 법대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법정 추인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 가지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법정 추인 나왔을 때 팁을 드리면 잘 모르겠다, 모른다, 찍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청양고추, 청양 찍어서 청양고추 딱 골라놓은 다음에 둘 중 하나 찍으세요. 상대방의 청양고추는 법정 추인이 고요. 네, 세 번째는 일정 기간. 네, 일정 기간 취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계약한 날, 그다음에 뭘까요? 이거는 이제 성년된 날로부터 3년. 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성년된 날로부터 3년. 네, 착오로 가게 되면 착오로 계약한 날로부터 를 안 날로부터 3년. 네, 사기도 마찬가지. 사기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강박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강박에서 벗어난 10년, 3년 내 만약에 취소를 못했다. 네, 그럼 어떻게 된다? 네, 취소권이 돼지꼴이 소멸하면서 확정 유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법전에서는 계약한 날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네, 성년이 돼야지 추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래서 법률 행위 기준 10년, 추인 기준 3년 내 취소 못하면 이 계약은 확정 유효가 된다. 네, 그 45페이지에 거기 6번, 7번, 8번 쪼로로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는 44부터 45페이지는 총칙의 하이라이트니까 자꾸 이쪽 파트를 눈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무효로 갈 수도 있고 유효로 갈 수 있는 왼쪽 오른쪽 자꾸 읽어주시면 분명히 맞힐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 조건과 기한 들어갈게요. 조건, 기한. 한 문제 정도. 성립이 아니고 효력에 관한 얘기다. 조건, 기한. 그래서 이 조건과 기한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건 성립이 아니고요. 효력 발생, 소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기한에서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불확실.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다. 볼까요? 연습하면 돼요.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데 조건, 기한은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성립이 아니고 뭐에 관한 거? 효력. 그래서 어떤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소멸하기도 해요. 이쪽도 발생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한다? 소멸하기도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해볼까요? 네, 갑이 을한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번 시험에 패스하면 네, 이 아파트 준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패스할 때까지 자, 패스할 때까지 그러면 생활비 줄게. 생활비 월 500씩 줄게. 또 아버지하고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네, 지금 21살이에요. 너 28세가 되면 내가 자동차 한 대 사주마. 을이 땡큐 감사합니다. 근데 아들아 그런데 28세까지만 아버지가 생활비 준다. 그 이건 네가 알아서 해라. 자, 보세요. 왼쪽은 패스하면 아파트 준다. 그러면 패스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패스는 쉽게 얘기해서 조건이 성취가 됐다. 그런 얘기죠. 네.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이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생하고요. 이쪽은 패스할 때까지 생활받다가 패스가 되면 아이고 여기는 효력이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 하고 효력을 발생시켰다가 이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헷갈릴 때는 여기 혹시 집에 개라든지 또는 고양이 키우시다 보면은 얘들이 이제 발정이 나면은 곤란하죠. 여기 발정, 정지는 발생해요. 발정. 그다음 뭐다? 여기는 해소.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좋은 거죠? 발정, 해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발정, 해소. 그래서 정지 조건은 발생하는 뭐다? 플러스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고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여기 있어야지 곧 계산법을 하나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세요. 자, 28세 확실하게 도래하죠. 네,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 도래. 자,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이쪽도 자동차 사달라고 효력이 뭐하고 발생하고요. 28세가 되면 더 이상 생활비는 없네요. 효력이 소멸하네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기다. 이거는 마친다 해서 종기다. 시기와 종기. 이쪽은 확실한 거고요. 이 패스는 뭐다? 확실하지 않다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것이 47페이지 보시면 거기 박스에 계산법이 나와요. 계산법. 여러분들 수학에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로 간다?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뭐는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로 가고요. 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로 가고요? 플러스로 가고요.
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다? 마이너스다. 네, 이걸 아신다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그대로 맞다. 그래서 발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기성 조건하고 불능 조건. 그럼 대입해 봅시다. 계산법은 어렵지 않아요.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그러면 기성은 플러스고요. 임의성취, 정지, 발정 플러스. 네, 그럼 플러스는 뭐다? 유효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 멋을 들여가지고요. 이 유효를 갖다가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조건 없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로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네, 또 계산해 볼까요? 기성 조건이 네, 해제 조건. 해는 발정, 해소. 기성은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무효.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불능입니다. 성취될 수가 없어요. 불능.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조건이 정지다. 발생,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뭐다? 무효다라고 나오는 거고. 네, 그럼 같습니다. 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네, 불능은 마이너스, 해소, 마이너스, 플러스, 유효라고 하면 될 것을 갖다가 또 멋을 부려가지고 뭐 없는 법률 행위?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라고 이렇게 적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계산하면 좋아요. 이게 안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기억하는 분도 있죠. 한 글자 따서 키워드로 기정조, 네,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는 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딱 계산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시험 볼 때 5개 지문 중 자주 나올 거예요. 계산법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그럼 이제 정지 조건과 이제 해제 조건은 성취되기 전까지 여기죠. 네, 이 사이에 이 권리를 갖다가 조건부 권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건부 권리. 그럼 이쪽도 여기 도래하기 전까지는 뭐라 할 수 있다? 네, 기한부 권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법조문에서 조건부 권리 네,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네, 상속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보전. 그래서 보전은 가등기까지 갈 수 있다.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장래 등기청구권 현재 시점에서 네, 가등기, 임시등기 붙일 수 있고요. 또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전, 담보. 똑같습니다. 기한법령에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성취 기한 도래에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네,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죠. 네, 당연히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해서 비소급표 이렇게 멋을 부렸고 다만 당사자 특약을 맺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특약 맺으면 네, 소급표가 인정도 된다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시기 종기는 네,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하는 비소급표 여기서 끝나지 여기다가 특약을 맺어서 네, 소급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28세 끝이지
여기다 특약 맺어가지고 25세에 자동차 사줄게, 25세까지 생활비 줄게, 그런 특약은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기한은 절대 특약 맺어도 소급표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여기 쭉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네, 기한이 도래죠. 그러면 그 기한 이익은 특약에 따라 들어가는 거고요. 특약에 따라 들어가는데 만약 이 특약이 명확하지 않으면, 네, 법조문에서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누가 아니고요, 채권자가 아니고요, 채무자를 위해서 본다가 아니고 뭐다? 추정한다는 거. 네, 그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 이익이 있을 때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건 기한에서는 여기 이 계산 보시고, 그 다음에 조건은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뭐는? 기한은 특약을 맺어도 소급표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총칙입니다.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